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열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소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지대랑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얼마나요? 8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또 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금반지 하나를 쥐었습니다. 10돈 중 마지막 하나. 이것마저 팔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은방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길, 너무 자주 온 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이 안타까운 눈으로 봤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네. 이번엔 뭘 파시게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것까지 파시면 정말 하나도 안 남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해주세요. 네. 주인이 저울에 달았습니다. 금반지가 저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금값이 좀 더 올라서요. 135만 원 드릴게요. 135만 원, 50년 전 친정에서 가져온 금반지. 시집 올 때 유일하게 챙긴 재산. 이제 135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네. 주인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000원짜리 지폐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이 135만 원.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멍하니 손에 쥔 돈, 딸을 고소하는 데 쓸 돈, 민호 생활비, 민석이 식비, 이게 맞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뒤에서 차 소리, 익숙한 소리, 돌아봤습니다. 흰색 벤츠, 심장이 멎었습니다. 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차가운 목소리, 놀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정아,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산책, 산책? 민정이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낡은 가방, 젖은 신발.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엄마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민정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아니, 정말 우연일까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민정아, 너, 저 바빠요. 약속 시간 늦었어요. 민정이가 창문을 올리려 했습니다. 잠깐만. 저도 모르게 차문을 잡았습니다. 민정이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예요? 민정아, 엄마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몰라요. 갑자기 30년 전 돈 달라고 하시니까. 갑자기가 아니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너 단 한 번도 갚겠다는 말 안 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성공했잖아. 제가 성공한 건 제 노력이에요. 민정이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돈 5천만 원 받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죽어라 일했어요. 엄마도 안다. 그럼 왜 이래요? 왜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내 오빠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넌 15억짜리 아파트 사러 다니니까. 민정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봤어. 수성목 공원에서. 엄마가 따라다녔어요?
아니야. 우연히. 우연히요? 민정이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거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뭐라고? 민정아, 너 지금. 엄마,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뭘 사든 어떻게 살든 엄마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 딸인데 상관없어? 딸이면 뭐해요? 민정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저를 딸로 본 적 있어요? 뭐, 어릴 때부터 오빠들만 챙기셨잖아요. 그건 오빠들 대학 등록금은 다 대주고 제 학원비는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민정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남의 집 사람으로 살 거예요. 민정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엄마, 소송하시든 뭐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절대 안 줘요. 민정아,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잡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민정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속했습니다. 저는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쥔 돈을 봤습니다. 135만 원. 마지막 금반지. 이게 전부구나. 50년을 모은 게. 돈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왜 민호야? 엄마 죄송한데. 또 불길한 예감. 애들 급식비 이번 달 것도 못 냈어요. 얼마나? 둘이 합쳐서 40만 원이요. 40만 원. 금반지 3분의 1.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전세이자 200만 원 내야 하는데 실업급여로는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00만 원. 손에 쥔 돈을 다시 받습니다. 130만 원.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떡하지? 그때 생각났습니다. 비상금 통장. 몰래 모아둔 8천만 원. 그 돈 써야 하나? 은행으로 갔습니다. ATM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링. 화면에 잔액이 떴습니다. 잔액 7,853만 4,220원. 7,800만 원. 평생 모은 돈. 아무도 모르는 돈. 손이 떨렸습니다. 출금 버튼. 300만 원.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돈이 나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00장이 나왔습니다. 돈이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7,553만 4,220원. 7,5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닥날 거야. 그때는 어떡하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에게 40만 원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민석이에게 200만 원을 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엄마니까. 엄마는 일해야 하니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7,500만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해 봤습니다. 민호네 생활비 월 100만 원, 민석이네 전세이자 월 200만 원, 식비 월 150만 원, 공과금 월 50만 원, 월 500만 원, 15개월, 1년 조금 넘게. 그리고 나면 재개발 보상금 5억이 나올까? 민정이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딸을 고소하고 마지막 금반지를 팔고 비상금을 까먹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 이게 내 인생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 사진들, 민정이 어릴 적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새 교복을 입은 아이, 중학교 졸업식, 상장을 든 아이, 결혼식,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정아, 넌 언제부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엄마를 미워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그저 웃고 있을 뿐. 마지막 사진 하나. 10년 전 학원 개업식. 민정이와 저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사진. 둘 다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때는 좋았는데 눈물이 사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소장 초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장, 원고 박영숙, 피고 김민정.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 2,500만 원. 30년 전 5천만 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 정말 제출할 거야. 정말로 딸을 법정에. 눈물이 서류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소장을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원고 서명란.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영숙 써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2주가 또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소장 접수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았다고요? 네. 이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됩니다. 민정이가 받게 됩니다. 법원 직인이 찍힌 소장을.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안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재판 기일이 잡힙니다. 1달에서 2달 정도 후요. 2달 그때 딸과 법정에서 만나는구나.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민정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민정이, 웃고 있는 민정이, 엄마 하고 달려오던 민정이. 엄마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엄마 나 발표 잘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릴까봐,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소장을 받고 전화할까봐.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째 되는 날, 저녁 7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정이일까? 소장을 받고 찾아온 걸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발신인을 받습니다. 발신 김민정. 민정이. 민정이가 뭘 보낸 거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사진들, 오래된 사진들, 제가 민정이한테 준 사진들, 가족 사진, 민정이 어릴 적 사진, 함께 찍은 사진들, 전부 돌려보낸 겁니다. 상자 안에 쪽지 하나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남남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김민정, 남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성도 바꿨습니다. 김민정, 박민정이 아니라 김민정.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자를 안고 사진들을 쏟으며 민정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저는 사진 하나를 쥐었습니다. 민정이가 3살 때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 둘 다 웃고 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어머니, 진정하세요. 엄마가 딸을 잃었어. 민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쪽지를 주었습니다.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민석이가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엄마가 소송했어. 네. 민정이한테 돈 갚으라고 소송했어. 민석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응.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30년 전에 빌려준 5천만 원 갚으라고. 어머니, 민석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엄마도 살아야 하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부부가 또 싸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민정이 고소했대요. 알아요? 그게 말이 돼요? 친딸을 고소하는 게 어디 정상이에요? 여보, 목소리 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러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형님도 시어머니도 우리한테 짐이에요. 여보, 사실이잖아요. 당신 월급 없어진 후로 우리 얼마나 힘든데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쿵 뭔가 던지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석이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민정이를 고소했다고. 응. 엄마 왜요? 너도 엄마 탓하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이죠? 제가 계속 실패해서. 민호야, 제가 못나서 엄마가 이러시는 거죠.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수성목공원. 또 이곳입니다.
자꾸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못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물결.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50년 전 금반지 들고 시집 올 때 허무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최순자 할머니, 복지관에서 아는 분, 어머, 영숙 씨, 순자 씨, 혼자 나오셨어요? 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영숙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을 고소했다고? 가족이 다 무너졌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저한테 얘기해봐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씨 저 딸을 고소했어요. 뭐? 순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고소를 했다고요? 네, 30년 전에 빌려준 돈 갚으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순자 할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딸인데. 저도 알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정이가 너무해요. 그래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오빠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15억짜리 아파트 사러 다녀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그건 그의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가족이니까 법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는 순간 진짜 남남이 돼요. 영숙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취하해요. 취하요? 네. 소송 취하하고 딸한테 사과해요. 사과, 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순자 씨, 그건 영숙 씨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야죠. 엄마가 먼저. 하지만 잘못한 건 민정이인데. 잘못이 뭐가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죠. 영숙 씨 소송 이기면 뭐해요? 딸 잃으면, 딸을 잃으면 이미 잃은 것 같은데. 순자 씨, 저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번호. 손가락이 번호 위에 올라갔습니다. 취하할까? 소송을 취하할까? 순자 씨 말대로. 하지만 생각났습니다. 민정이가 보낸 상자, 사진들, 쪽지. 이제 우리 남남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손을 걷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어. 민정이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남남이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그럼 법정에서 보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통보서, 보상금 5억, 2025년 3월, 석 달만 버티면, 그 돈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 정말 그럴까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민정이가 어렸을 때, 5살, 엄마, 달려오는 아이. 왜 민정아?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가 민정이 제일 사랑하지. 진짜? 진짜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제일 사랑해.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민정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있는 한. 하지만 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멀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정아.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만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 거친 숨,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을 봤습니다. 깜깜한 어둠. 민정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엄마가 널 놓아버렸구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복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장 긴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첫 재판입니다. 오전 10시 저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사재산법정 문 앞.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 안에서 딸을 만나게 됩니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김민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고객님, 긴장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유리합니다. 편지도 있고 통장 내역도 있고. 유리하다. 이기면 뭐가 남을까? 시간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 정면에 판사석, 왼쪽에 원고석, 오른쪽에 피고석, 그리고 피고석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남자, 정장을 입은 최진우 변호사.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민정이와 마주보는 자리. 하지만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민사 제2024 1235호 대여금 청구의 건. 원고 측부터 진술하십시오. 김민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 박영숙은 1995년 5월 15일 피고 김민정에게 금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당시 학원 개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차용했고 편지를 통해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증 제1호 통장 사본입니다. 1995년 5월 15일 5천만 원 출금 내역이 있습니다. 증 제2호 피고가 작성한 편지입니다. 2배로 갚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정이가 쓴 편지.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30년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5천만 원과 법정 이자를 청구합니다. 김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답변하십시오. 최진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목소리가 더 차가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전면 부인합니다. 첫째, 해당 금액은 대여가 아닌 증여입니다. 둘째, 원고는 당시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발적?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셋째,
원고는 30년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되는 근거입니다. 30년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딸이 언젠가 스스로 갚을 줄 알았으니까. 넷째, 설령 되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원고 본인 진술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일어서라는 뜻.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원고 박영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995년에 제 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딸, 그 단어에 법정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당시 금반지 세 돈을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비상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금반지 네 돈을 더 팔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움찔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돌리고 있었지만 딸이 학원 차린다고 꼭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성공했습니다. 학원은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갚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갚는 것도 모자라서 오빠들이 굶어 죽어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지금 감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객관적 사실만 진술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민정이를 봤습니다. 피고 본인 진술하십시오. 민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피고 김민정입니다.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원고가 주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원고는 딸 잘되라고 주셨습니다. 갚으라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거짓말, 아니 거짓말은 아니야. 그때는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편지에 갚겠다고 쓴 것은 그냥 형식적인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형식적, 그게 형식적이었다고? 30년 동안 원고께서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증여로 생각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갑자기 소송을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가 귀하의 친모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30년간 단 한 번도 해당 금액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민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피고 답변하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거, 민석이네 집에 얹혀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편지를 보면 2배로 갚겠다, 평생 효도하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형식적 표현입니까? 그때는 어려서 민정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갚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민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나 증인 있습니까?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은 증인으로 차남 김민석을 신청합니다. 민석이, 제가 민석이를 증인으로.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측은 증인 신청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2주 후 같은 시간 여기서 뵙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 패정합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민정이를 봤습니다. 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그러나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치고 잘 됐습니다. 판사님도 우리 편지를 주목하시는 것 같고요. 민정이가 쓴 편지. 이제 법정 증거가 되어버린. 다음 재판 때 민석 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더 유리해질 겁니다. 민석이가 뭐라고 해야 하죠? 어머니께서 당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마련하셨는지 금반지를 파셨다는 것, 그리고 민정 씨가 성공한 후에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면 됩니다. 민석이가 누나를 불리하게 증언해야 한다. 고객님,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긴다. 과연 이기면 뭐가 남을까? 법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정아. 민정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뭐예요? 차가운 목소리. 민정아, 우리 이러지 말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소송 취하할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말.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요? 민정아. 엄마, 늦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법정에 세웠잖아요. 친딸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민정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평생 오빠들만 챙기셨어요. 저는 딸이라고 차별하셨어요. 민정아, 그건.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딸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정말 서러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들은 뭐든 다 사주고 저는 늘 참아야 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몰랐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정아, 다음 재판에서 뵙겠습니다. 민정이가 돌아섰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하지만 민정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민정아, 엄마가 늦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민석이네 아파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2주 후에 다시 재판이야. 그래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민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에서 본 모습, 차갑게 고개 돌리던 모습, 그리고 법원 계단에서 엄마,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밤이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심각한 얼굴로 민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연락 왔어요. 변호사? 네, 제가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한대요. 아, 그거. 그래. 어머니, 저 뭐라고 해야 해요? 민석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민정이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증언하래요. 그런데 어머니, 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는 제 동생인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석아,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형은 자기 사업 망쳐서 가족 못 돌봤고 저는 회사 잘려서 식구들 못 먹여 살리고 민석아,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민정이만 탓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민정이는 잘못한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게 잘못인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증인 서고 싶지 않아요. 민석아, 동생을 불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네. 증인 안 서도 돼.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엄마가 변호사한테 말할게. 어머니. 민석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가서 쉬어. 민석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민석이한테 동생 증언하라고 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럼 엄마는 어떻게 이겨?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증인 말이에요. 네, 2주 후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게 취소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증인 안 세우고 싶어요. 고객님, 그럼 불리해집니다. 알아요. 그래도 왜요? 민석 씨가 증언하면 훨씬 유리한데요. 민석이가 힘들어해요. 동생 불리하게 만들기 싫대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소송 중이십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증인 안 세우면 고객님만 손해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편지랑 통장만 가지고 해주세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민석이한테 그런 짐 지울 수는 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소송 어떻게 돼가요? 그냥저냥. 엄마,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다. 엄마 다 제 탓이죠? 왜 자꾸 내 탓이래? 제가 계속 실패해서 엄마가 민정이한테 소송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죽고 싶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저 같은 인간은 살아있어 봤자 짐만 되잖아요. 김민호.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하지만 너 자식 둘 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니? 미안해요, 엄마. 민호야, 엄마가 소송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탓이야. 엄마.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제발. 전화 너머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응. 잘하자, 아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너마저 그러면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생각, 민호 생각, 민석이 생각.
엄마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내린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소송에서 딸 원수로 만들고 아들들 괴롭히고 허무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노릇 이게 맞나?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잠 안 자? 네, 화장실 가려고요. 며느리가 망설이더니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 저 죄송해요. 뭐가? 제가 요즘 너무 짜증 많이 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힘드신 거 알면서도 저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도 엄마거든요. 딸 하나 있어요. 아, 민석이 딸.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나중에 우리 딸한테 시어머니처럼 대접받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 민정이랑 화해하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송 그만하세요, 제발.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 잃으면 평생 후회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맙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화해, 할 수 있을까? 민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필요 없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원망 가득한 눈빛, 늦었어 이미.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는 이미 날 버렸어.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손편지, 익숙한 글씨, 민정이 글씨. 엄마, 엄마는 제게 좋은 엄마였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들만 챙기는 엄마를 보며 전 늘 의문이었어요. 나는 딸이라서 덜 사랑받는 건가? 10살 때 큰오빠 대학 입학금은 1,000만 원 주시면서 제 피아노 학원비 30만 원은 아깝다고 하셨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엄마가 주신 5천만 원. 전 정말 고마웠어요. 드디어 엄마가 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학원은 성공했어요. 저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또 오빠들만 걱정하셨어요. 제가 힘들 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괜찮은 줄 아셨나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엄마 필요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엄마는 제게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법원 소장으로. 그때 알았어요. 아, 엄마에게 나는 그냥 돈이구나. 엄마, 전 이제 정말 지쳤어요. 엄마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민정. 편지를 읽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고 돌아올까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소송 취하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소송 그만두고 싶어요. 고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민정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고객님, 지금 2주 후면 재판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렸습니다. 딸을 법정에 세운 게 잘못이에요.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객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취하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알아요. 돈도 못 받으시고 변호사 비용도 날리시고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돈보다 딸이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취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편지, 민정이 편지. 민정아, 엄마가 이제라도 알았어.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넌 돈이 아니야. 넌 엄마 딸이야. 편지를 꽉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취하서에 서명하러.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하시는 거죠? 네. 한번 취하하면 다시는 같은 소송 못 하십니다. 알아요. 펜을 들었습니다. 소송 취하서. 원고 박영숙은 피고 김민정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숙.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 네. 잘하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이 번호. 전화를 걸까? 취하했다고 말해줄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직접 만나서 말해야지. 딸한테 직접 사과해야지. 그날 저녁 민정이 학원으로 갔습니다. 민정 영어학원. 큰 건물. 화려한 간판. 딸이 일군 성공.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만나줄까?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원장 선생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원장 어머니입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원장님은 예약 없이는 면회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 돌아봤습니다. 딸 민정이었습니다. 제 딸.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정이가 굳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차가운 목소리. 민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할 말이요? 민정이가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하시죠. 2주 후에. 민정아, 그게. 저 바빠요. 가세요. 돌아서려 했습니다. 소송 취하했어.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정이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소송 취하했어, 오늘 아침에. 민정이 얼굴에 뭔가 스쳤습니다. 놀람? 안도? 아니면 실망? 왜요? 뭐? 왜 취하하셨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가 잘못했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 편지 읽었어. 민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 미안해,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어. 민정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늦었어요. 작은 목소리. 뭐, 너무 늦었다고요. 민정이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눈물. 왜 진작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민정아, 왜 법정까지 가서야 깨달으셨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전 평생을 기다렸어요. 소리내어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저 좀 봐주시길, 인정해 주시길. 민정아. 근데 30년이 지나서야, 소송하고 나서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 앞에서 딸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내 마음 몰라줬어. 오빠들만 챙긴다고 내가 서운했는지 몰랐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엄마 전 엄마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30년 만에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정이가 떨렸습니다. 제 품에서. 그리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직원들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모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민정이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사람들 보는데. 응.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딸의 손길. 원장실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 깨끗한 책상, 벽에 걸린 상장들, 딸의 성공.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전 엄마 미워한 적 없어요. 뭐, 그냥 서운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왜 오빠들만 챙기시는지, 왜 저는 딸이라고 차별받아야 하는지.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오빠들 대학 등록금은 1,000만 원씩 주시면서. 민정아, 제 피아노 학원비 30만 원은 아깝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민정이가 10살 때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 학원비까지 댈 돈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 말에 따랐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때. 아니에요.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해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서운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민정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엄마가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겠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또 오빠들만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엄마 사랑받는 거.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알아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오빠들한테는 늘 걱정하고 챙기고 그러시면서 저한테는 넌 잘하고 있다. 그 한마디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제 앞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서러움을. 저는 다시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릴 때처럼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 엄마.
넌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들보다 훨씬 더 잘했어. 제품에서 민정이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엄마, 저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알아, 엄마가 알아. 저도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30년 만에 모녀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정이가 몸을 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소송 취하하셨다고요? 응. 왜요? 이기실 수도 있었는데. 이기면 뭐해? 웃었습니다. 딸 잃으면 의미 없잖아. 엄마. 민정아, 엄마가 5천만 원은 포기할게. 그 돈 내가 성공하는 데 쓴 거니까 그걸로 됐어. 엄마,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 돈 필요 없어. 하지만 오빠들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가정 잘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 또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고맙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민정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 고맙다, 민정아. 모녀가 함께 학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딸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벤츠에 탔습니다. 예전에는 미웠던 차. 하지만 이제는 그냥 딸의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엄마,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게 지내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뭐? 큰오빠, 민호 오빠,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민정아, 넌. 엄마. 민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아, 많이는 못 도와드려도 조금은 할게요. 웃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어둠 속을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일주일 후 법원 앞.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박영숙 씨 취하가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목소리. 응, 민정아. 엄마, 법원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소송 종결됐대. 다행이다.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왜? 제가 엄마 모시러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좋아. 1시간 후에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시간 후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웃으며 민정이가 내렸습니다. 엄마, 민정아. 딸이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엄마는 내가 좋으면 돼. 그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모녀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민정이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큰오빠랑 통화했어요. 민호랑? 네.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오빠 상황 들었어요. 민정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민정아, 넌 많이는 못 드려요. 근데 오빠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 조금은 보태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엄마. 민정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제가 고마운 거예요.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저도 미안했어요. 엄마 힘드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잘못 없어요.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그냥 서로 몰랐던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잘하자. 네, 엄마.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집. 고급스러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업원이 맞았습니다.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모녀만의 공간,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응.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달콤한 건 딸과 함께 먹는다는 것. 맛있다. 그죠? 여기 음식 정말 좋아요. 민정이가 반찬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것도 드세요. 고맙다. 예전에는 제가 딸에게 해주던 일, 이제는 딸이 저에게. 민정아. 네, 엄마. 넌 언제 이렇게 컸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안 보는 사이예요. 엄마 전 이제 다 큰 어른이에요. 알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근데 엄마 눈엔 아직도 어린애 같아. 엄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정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밥 먹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민정이가 계산했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민정아, 엄마가.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딸이 엄마를 대접했습니다. 평생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딸. 식당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어디? 따라오세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동산. 여기가 어디니? 엄마, 잠깐만요. 민정이가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 씨. 부동산 사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사장님, 그 원룸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박영숙.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없음. 뭐라고? 민정아, 이게 뭐니? 엄마 집이에요. 뭐? 엄마가 민석이네 집에서 눈치 보시잖아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구했어요. 작지만 엄마 혼자 사시기엔 괜찮아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아, 이게 무슨. 엄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엄마한테 받은 5천만 원 이제 갚을게요. 5천만 원. 그 돈. 아니야, 민정아, 그건. 엄마. 딸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손에 계약서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민정이도 울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꽉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고맙다. 부동산 사장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울고 있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깨끗한 오피스텔, 20평 남짓,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다, 정말 좋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여기서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 민정아. 네. 엄마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마.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할 줄. 그래, 우리 가족이지. 며칠 후 이사를 했습니다. 민석이네 집에서 새 집으로. 민석이가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놓을까요? 응, 거기 놔라. 민호도 왔습니다. 엄마, 이 짐은 어디에 두면 돼요? 저쪽 방에. 아들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정이도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불이랑 베개 새로 샀어요. 민정아, 이것까지. 괜찮아요. 새 집인데 새 이불 써야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이사가 끝났습니다. 짐이 다 들어왔습니다. 작은 집이 채워졌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 민석, 민정, 세 남매, 그리고 저. 엄마, 축하드려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새집 장만하시고 고맙다, 아들. 엄마.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저희가 못나서 엄마 고생시켰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엄마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민호야. 눈물이 났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 키우잖아. 엄마. 그걸로 충분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민호가 울었습니다. 민석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오빠들, 울지 마세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남매가 서로를 봤습니다. 엄마도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시고, 우리도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요. 민정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얹었습니다. 민석이도 손을 얹었습니다. 세 남매의 손, 겹쳐진 손, 저도 손을 얹었습니다. 맨 위에, 우리 가족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서로 아끼며 살자. 네, 엄마. 그 순간 세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음식을 시켜왔습니다. 중국집 음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엄마, 드세요. 응. 네 식구가 오랜만에 다 같이 먹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옛날 생각나네요. 왜? 어렸을 때 엄마가 자장면 사주셨잖아요. 생일 때마다. 맞아. 민석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짬뽕이었죠. 전 짬뽕 좋아한다고. 나도 기억나.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전 탕수육 부먹파. 다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랬지, 너희들 어렸을 때. 제 목소리도 웃음에 섞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작았는데. 엄마도 젊으셨죠. 그랬지, 엄마도 젊었지. 웃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 근데 지금도 좋아. 새 남매를 봤습니다. 너희들 다 커서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럴게요. 그래, 그러자. 그렇게. 저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응, 조심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새 집에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집, 따뜻한 집, 제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한숨. 다 끝났구나. 소송도, 싸움도, 모든 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오늘 찍은 사진들.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데 50년 걸렸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정이도 엄마 용서했어요. 당신 없이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고맙다 여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바람. 새로운 시작이야.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여보세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사위가 저녁 준비했대요. 엄마 모시고 싶다고. 사위 민정이 남편. 정말? 네. 와주실 거죠? 그럼 갈게. 좋아요. 그럼 6시에 모시러 갈게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위네 집에 초대받다니. 웃음이 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0세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뭘 입고 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 평범한 행복. 2026년 3월 봄. 1년이 흘렀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2026년 3월. 오늘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5억. 평생 본 적 없는 돈.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건넸습니다. 확인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5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돈 어떻게 써야 하지? 벌써 계획은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려니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니? 네, 있어요. 왜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랑 민석이랑 같이 만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언제요? 지금 가능하니? 네, 지금 갈게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와 민석이가 왔습니다. 엄마, 왔니? 앉아라. 두 아들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봉투 2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민호가 열었습니다. 안에 수표 1억 5천만 원. 민석이도 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두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게 재개발 보상금 받았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5억. 너희 둘한테 각각 1억 5천씩 줄게. 엄마 이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니야. 이게 맞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야,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7번이나 사업 실패하고 이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 엄마,
큰 거 하지 마. 작은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손을 잡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 네, 엄마. 민호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석이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너 아직 취업 못했지? 네.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돈으로 전세빚부터 갚아. 어머니.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해. 무슨 가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편의점이든 작은 카페든. 웃었습니다. 큰 거 말고 가족 먹고 살 정도면 돼. 어머니 고맙습니다. 민석이도 울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 앞에서 두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들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히 챙겨줘야지. 카페를 나왔습니다. 두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손에 통장, 남은 돈이요. 5억 중 3억을 나눠줬습니다. 민호 1억 5천, 민석 1억 5천, 그리고 남은 2억. 이 돈은 벌써 정해놓았습니다. 은행으로 다시 갔습니다. 5천만 원 인출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5천만 원 딸에게서 받기로 했던 돈. 하지만 받지 않은 돈. 그 돈.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수표로 주세요. 네. 수표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사랑의 집. 대구에서 가장 큰 고아원. 원장 수녀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부하러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수녀님이 수표를 받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5천만 원입니다. 너무 큰 돈인데요. 괜찮습니다. 웃었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영수증에 쓸 한 명이 김민정. 네. 제 딸 이름으로 해주세요. 김민정. 수녀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따님 이름으로요? 네. 제 딸이 이 돈의 주인이니까요.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지만 감사합니다. 꼭 잘 쓰겠습니다.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선행 하나 했어. 웃음이 났습니다. 자랑스럽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빚 없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묵은 빚. 웃으며 울었습니다. 다 갚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 민정이가 마련해준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잔액 1억 5천만 원. 남은 돈. 이 돈은 엄마 거야. 엄마가 조금씩 쓰면서 살 거야.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남으면 생각했습니다. 손주들한테 나눠줘야지. 따뜻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때 민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정아, 엄마야.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재개발 보상금 받았어. 아, 정말요? 축하드려요. 민정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5억 받았어. 와, 대박이다. 그래서 오빠들한테 나눠줬어. 네. 민호 오빠한테 1억 5천, 민석 오빠한테 1억 5천. 엄마 대단하세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내 이름으로 기부했어. 뭐요? 고아원에. 내 이름으로. 엄마 왜요? 30년 전에 내가 받은 돈 그 의미를 다른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도 받았으면 해서.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
엄마 고마워요.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 봄이구나. 미소 지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2개, 시집 올 때 가져온 10돈 중 마지막 남은 2돈, 손에 쥐었습니다.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건 아껴뒀다가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딸 우리 손녀 대학 갈 때 줘야지. 따뜻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제 집,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50년, 1970년 22살, 금반지 10돈 들고 시집 왔던 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울 줄도. 남편과의 50년, 아이들 키운 40년, 딸과 싸운 1년, 그리고 화해한 1년, 모든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잘 살았나? 눈을 감은 채 잘 살았지. 대답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후회 없어.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살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6월 여름이 왔습니다. 푸른 하늘, 뜨거운 햇살,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계절. 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옥상, 작은 화분들, 토마토, 상추, 고추,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잘 자라라. 조르륵 물을 주었습니다. 엄마처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응, 민정아. 무슨 일이니?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응, 있어. 왜? 제가 모시러 갈게요. 우리 집으로.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네. 와보시면 알아요. 1시간 후에 모시러 갈게요. 특별한 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1시간 후, 벤츠가 도착했습니다. 웃으며 민정이가 내렸습니다. 엄마, 왔니? 네, 타세요. 차에 탔습니다. 민정아, 오늘 무슨 날이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가면 알아요. 웃기만 했습니다. 신비주에 떠는구나. 에이, 엄마.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민정이네 집. 수성구 아파트. 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 목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가족, 민석이 가족, 민정이 가족, 그리고 작은 케이크.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내 생일, 생일이었구나. 혼잣말, 깜빡했습니다.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정아. 기쁜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아들. 민석이도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열었습니다. 안에 목도리,
손뜨개 목도리. 이거 누가 만들었니? 제 와이프가요. 엄마 드리려고. 며느리가 옆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71개. 자 엄마. 소원 빌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 뭘 빌까?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길, 아들들이 성공하길, 딸이 착하게 살길.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행복하니까. 눈을 떴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웃었습니다. 뭐 비셨어요? 비밀이야. 후 촛불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와, 짝짝짝.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손주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민우 아들 둘, 민석이 딸, 민정이 딸, 4명. 왜 얘들아? 할머니, 우리 선물 있어요. 민석이 딸이 그림을 건넸습니다. 그림,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손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와, 예쁘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중학생 민정이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얼굴로. 할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읽어봐도 돼? 네.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잘 몰랐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싸웠을 때 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하셨다는 것도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손녀 김서연 올림.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 고맙다. 손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민정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정말. 저녁이 되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정이가 준비한 음식 맛있었습니다. 한 상에 모두 둘러앉아 12명. 제 가족. 엄마, 건배할게요. 민정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하고.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다시 모인 거 축하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 따뜻한 웃음소리. 저는 모두를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민호. 이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크지 않지만 장사가 잘 됩니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석이. 작은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가족이 함께 일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민정이. 여전히 학원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도 챙깁니다. 오빠들도 돕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손주들.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행복하다. 작게 말했지만 민정이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 행복하다고.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고.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요, 엄마. 민호도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민석이도. 어머니 고맙습니다.
모두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민정이가 고집했습니다. 모녀만 차에 탔습니다. 조용한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민정아. 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가요? 생일 챙겨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챙겨드릴게요. 고맙다.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소송할 때 엄마 정말 힘드셨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힘들었어. 미안해요, 제가.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필요했어. 우리한테. 네. 그 싸움, 그 아픔 다 필요했어.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야 서로 진심을 알 수 있었으니까. 민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응, 고마워.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불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밤거리에 혼자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71살. 많이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합니다. 하지만 눈은 밝았습니다. 영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넌 잘 살았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녀가 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나도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 2개. 10돈 중 마지막 남은 2돈. 이건 서연이한테 대학 갈 때 주어야지. 행복이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 반짝이는 별들. 여보. 하늘을 향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봤어요? 오늘 우리 애들 다 모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애들 잘 키웠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이제 저도 편하게 살게요. 핸드폰이 울린다. 민정이다. 여보세요?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오빠들이랑 같이 등산 가요. 엄마도 가실래요? 등산? 엄마가? 네. 팔공산 가려고요. 날씨 좋을 때. 팔공산 옛날 민호가 식당 했던 곳. 추억의 장소. 그래, 갈게. 와, 좋아요. 그럼 준비할게요. 응. 전화를 끊는다. 팔공산 등산이라